조동사 머스트는요,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나타내는 조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조동사라는 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그 설명을 하면은 그 학생들은 그 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판단을 하게 되는 데는요, 그 이유가 있죠. 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데, 우선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무언지를 몰라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게 되죠.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뭐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선생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이때는 he will be a teacher가 되죠. 그 사람은 선생일 것이다. 라고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때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이 판단이라는 형태를 거치는 거예요. 판단을 했다라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선생인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he is a teacher라고, 이때는 서술법의 문장이 되죠.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생인지 뭔지는 몰라요. 이때는 우리는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머스트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틀림없이 저 사람 선생이야. 아닐 수가 없다는 정도까지의 의미가 되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뭐 아침에 뭐 학교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니면은 뭐 하는 행동이나 옷차림새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선생이다, 틀림이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비동사인 경우가 그렇고요. 이때 비동사는 이제 이형식 동사인데, 원형 동사라도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형식 동사로서 그는 선생님의 틀림이 없다 라고 하고요. 비동사 외에 일반 동사는 동사의 뜻에 맞춰서 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도 예를 든 그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이 잠수를 해야 한다. 이때는 must dive죠. He who would search pearls must dive deep. 이때는 must dive인데 잠수를 해야만 한다. 잠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그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있었겠죠.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은 선생님이 틀림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깊이 잠수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진주가 그만큼 깊은 바닷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논리적으로 잠수를 해야만 한다라는 판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는 것을 토대로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과정에는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판단의 정도가 그만큼 확실하다. 그 머스트에 대한 문장을 또 예를 들어보면은 You must seek if you take this spoiled food. 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너는 틀림없이 아프다. 이거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배탈이 나죠. 근데 이런 거는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배탈이 난다라는 어떤 그 기본 정보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경험을 통해서 알거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거나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는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죠. 먹으면은 너는 배가 아프다.
그리고 you must not drink again. 이때는 이제 부정문인데, 이거는 너는 다시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때도 그냥 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상대방의 몸 상태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사람도 이 술을 먹다가 기절을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저씨 그러다 죽어요. 그 말 듣고 술 끊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이 그런 경우죠.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아니까는 술을 먹으면은 절대 안 된다. 너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머스트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판단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동사, 그 판단을 나타낸다는 의미하고요, 사실이라는 의미하고를 좀 구분을 해보면은, 아무리 조동사의 뜻이 강한 의미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선생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뭐 그 가능성이 얼마나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머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선생이 아닐 가능성,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에요. 뭐 요즘 보이스피싱이 아주 그 유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서라고 하나요? 그걸 위조를 해가지고 뭐 무슨 지검장 이름 찍고 뭐 도장 찍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건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 피싱꾼들은 범죄자죠, 범죄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은 선생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쌩까고 나 아닌데 하면은 내 말은 틀린 말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판단이라는 것,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항상 그런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는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동사의 특징 의 하나가요, 이 조동사는 시제가 없죠. 그냥 must로서 현재형으로서만 사용을 하는데, must는 과거형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 조동사라는 조동사의 시제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간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때는 과거형을 가질 수도 있어요. 틀림없었다 라는 의미의 과거형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must는 그냥 must로서 그대로 과거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형일 때는 must는 그 주절의 시제를 따라서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같이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죠. 내 입술은 너무도 말라 있어서 내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나는 바닷물로 내 입술을 적셔야만 했다. 이때는 주절의 시제가 다 과거형이죠. 주절의 시제를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뭐 had to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have to도의 과거형이죠. have to도의 과거형으로서 had to를 사용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동사의 시제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거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조동사의 시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뭐뭐 할 걸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이때는 뭐 추측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데, 아마 그럴 걸,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그거 틀림없을 걸이라는 표현이 어법적으로 맞는 표현인가요?
틀림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둘 중에 하나지. 틀림이 없는 것에서 뭐 약간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말도 어법상으로 맞지가 않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다 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다른 조동사를 사용을 하죠. may라는 조동사를 사용을 해서 may be, he may be a teacher라고 하죠. may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라는 의미인데, 뭐 may는 허락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확실성, 그러니까 must는 그 확실성을 의미를 하는데, 그 확실성이 정확하지 않다 할 때는 may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have to는 have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형태죠. 뭐 have to를 조동사라고도 분류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have는 그냥 일반 동사예요. 서술법 동사고, 투부정사는 이때 투부정사는 이제 명사적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죠.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to가 원형 동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형태죠. 보통 이제 전치사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데, 이때는 전치사 to가 원형 동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 투부정사의 본래적인 그 용도고요. have to를 예를 들면은 이제 have to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의미예요.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여자가 친구하고 같이 소개팅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그러는 거죠. I have to go now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자리를 지금 피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은 남자친구한테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들키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I have to go now라고 해야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I must go now라고 하면은 이건 뭐 예를 드는 건데, 집에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통금 시간을 어기면은 이제 집에 가면은 뒤지게 혼나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가야만 돼. 나는 지금 가야만 된다. 이때는 I must go now라고 사용을 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법을 구분하게 되면은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실법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그 서술을 하는 양식이고요. 서상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서실법 have to도, 서실법의 have to도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은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I must go now라고 하면은 어떤 논리적인 이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의 구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have to가 가장 의미가 강한 거고, must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뭐 should가 제일 약하다. 그런데 이 설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죠. 뭐 요즘에는 굳이 암기하라는 말은 안 하죠. 그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배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암기가 아니면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외우라는 얘기죠. 이건 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must 외에 조동사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You must obey your parents. 너는 너의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너는 너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문장이 있고, You ought obey your parent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have to도, must, should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게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각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이건 뭐 일방적으로 그냥 단순함기식으로 외운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문장을 놓고요. 세 가지 문장을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You must obey your parents라고 하면은 너는 너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너는 너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된단다. 요거는 이제 약간 충고식의 의미가 되고요.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는 너는 너의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어느 것이 더 의미가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선 문장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주관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